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 4,700을 넘어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S&P 500 지수가 0.09% 상승했고 다우 지수가 0.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7% 상승했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밤 늦게 하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에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가 됩니다. 일단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 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주가가 오늘 3%가량 올랐고요. 중장비 업체인 디어의 주가도 오늘 1%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체인 유코의 주가도 3% 이상 올랐고요. 건설 자재 업체인 벌칸의 주가도 지금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인프라 관련주가 오르면서 미국 글로벌 X 미국 인프라 개발 ETF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날 이 ETF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반도체 업체죠. AMD의 주가가 오늘 10% 이상 올랐는데요. AMD는 페이스북인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주식 10%를 처분할지 말지를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머스크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0월 고용보고서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53만 명으로 나왔었죠. 아무래도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티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상당히 강화된 이 인프라 지출안을 기다려왔다. 거의 한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나왔으며, 그리고 이러한 그런 세대적 투자를 상당한 앞으로 많은 주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촉매제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주식이 지금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위험이 크게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63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24%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프리스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의 수혜를 볼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제프리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바이든이 통과시킨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자금으로 3,480억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거의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5,550억 달러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고속도로 부분에 상당 부분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건설 자재나 이제 골재 같은 골재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공 부분에도 이제 한 250억 달러가 투자되고 대중교통 부분에도 910억 달러가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제프리스가 추천한 5가지 종목이 모두 이제 소재나 자재, 골재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송 저장 업체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프리스가 추천한 5개 종목은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즈, 그리고 발칸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글 머티리얼즈, 그 다음 서미트 머티리얼즈, 그리고 윌 스콧 모빌, 이 회사 5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이 4개 회사는 모두 여러 가지 자재나 소재 관련 회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윌 스콧 모바일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되는 이제 자재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되면서 이날 관련 ETF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X 미국 인프라 투자 ETF라는 이 펀드고요. 티커명은 베이브라고 합니다.
이 해당 ETF에는 유코, 그러니까 미국 철강업체랑 벌칸 머티리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날 이 ETF가 이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장중에 한 1.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 10%를 팔지 말지를 트위터를 통해서 폴을 진행을 했습니다. 팔로워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팔까 말까라고 트윗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고 팔라고 하는 팔로워들이 지금 57.9% 그리고 반대하는 팔로워들이 지금 42.1%로 주식을 팔라고 하는 팔로워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한 2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는 약 2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9월에 코드 컨퍼런스에 나와서 올해 4분기에 주식을 일부 처분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8월에 만기 도래하는 스톡 옵션 때문에 이렇게 스톡 옵션을 실현하게 되면 대규모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주식을 팔겠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내년 8월에 머스크가 옵션을 실행할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연방세와 주세를 모두 포함해서 세율이 한 54.1%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따졌을 때 지불해야 되는 세금액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머스크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델리티의 개인 투자자 계좌가 3천만 개를 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계좌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3분기 계좌가 지금 여기 보시면 3,090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3분기 동안에만 피델리티 계좌가 한 130만 개 늘었는데요. 이 중에 44%가 18세에서 35세의 그 고객들의 계좌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의 그 증권시장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연준 의장들의 발언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리처드 클러리더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내년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 말쯤이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올해 인플레이션 자체가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중간 정도로 오버슈팅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대다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날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훨씬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결국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내년에는 2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무엇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6월에 연준이 결국 내년 6월까지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끝내겠지만 그보다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날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번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에번스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위원인데요. 이분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다라는 점은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이나 공급 부족이 사그라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기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필수 목적,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제 유럽이나 영국, 중국인들의 입국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서 미국 입국이 허용이 됐습니다.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보시면 이날 미국이 지난 18개월간 이제 차단해온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유럽인가 그리고 기타 이제 중국이나 영국에서의 입국자들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여행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전체 해외 여행객들의 53%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채택했던 나라들에서 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3%가량은 미국 입국이 제한이 됐었는데 그 입국이 허용이 된 겁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날부터 33개 여행편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그동안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미국 국내로 유입되는 여행객들의 한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6주 동안에 그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그 항공 예약 자체가 4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금리가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내일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음 날 나오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